돼야 되는데요. 후보님들 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요. 우리 질문의 내용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시민평가단과 일반 시민들에게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 평가단께서 각 후보에게 맞는 질문을 선별해서 이번에 각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3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제가 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선정한 게 아니라 우리 평가단께서, 아니 우리 자문단께서 해주신 거라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거고요. 그리고 그 PPT와 마찬가지로 질문에 답을 하실 때 3분이니까 30초 전에 한번 벨 한번, 그리고 10초 전에 벨 2번 울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순서는요, 아까 PPT 발표한 그 순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행해도 될까요? 예. 전문 심사단이요, 각 후보에게 맞는 질문을 선별했습니다. 예, 그거는 절차상 지금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먼저 1번 후보자인 김선녀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녀님, 네.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남북관계 경색을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 네, 저희 생각은 남북 간의 대결을 남북관계 대결로 너무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정부가 해놨던 성과들을 너무 무시하는 바람에 대결 상황을 국간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 일본에만 치우쳐 남과 북이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선녀 후보님은 시간을 절대 오버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후보자인 이희정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하여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한 어떤 입법 활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장애인 권리 보장이라는 것은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당신이 되고 당신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또한 지도층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먼저 그런 인식 개선을 해준다면 비장애인 또 장애인 같은 우리가 공존한 의식을 확고히 이 사회가 국가가 발맞춰서 나간다면은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은 정말 너무 쉽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시장을 봐가지고 들어왔는데 쥐들이 막 들어와서 온갖 식탁을 넘나들고 아주 부시럭거리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시급하게 하겠습니까? 야채를 담겠습니까? 샤워를 하겠습니까? 먼저 쥐를 잡아야 되겠죠? 저는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쥐 잡고 흔들고
정말 낙후된 나라, 병들어가는 나라로 만드는 그 주범들이 먼저 정리를 해야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V1, 2, 3라고 하며 또 그 추종자들 노예처럼 납작 엎드려서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이 시대적 정신과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심판받고 정리되는 그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 우리 복지를 위해서 해야 할 현안들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저는 이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2번의 실명을 경험했고 지금도 이 조명이기 때문에 제가 눈을 뜨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15 분류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의 그 현안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고 이미 구상된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3번 후보자인 노무선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 정부의 의료 계획에 대한 생각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간호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 관련성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그 질문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전두환 씨랑 더불어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간호대를 나왔고 간호사 자격증은 있습니다만 사실 의료계약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한데 제가 병원 노조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전국 노조로 최초로 이제 전국 노조를 만들었던 곳인데요. 그 병원 노조 활동에서 제가 사실은 이제는 권익의 문제를 조금 더 넘어서 노조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책임 있는 그런 방향, 지향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야 한다 해서 의료 부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 그 의료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해외에 나가서 자랑들 하고 다녀요. 그 자랑하는 핵심은 이제 이 의료보험 체계입니다.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의료비 지출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데 공급 체계의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이 공급 체계가 사적으로 전부 다 영리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런 사적 영리화된 의료 공급이라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결국은 의대를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출세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갖게 하고요.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뭔가 활동을 하기보다는 의사라는 어떤 직업, 물론 의사를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는 굉장히 어떤 그런 창의성을 요하는 그런 류의 직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몰리는 경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결국 이 돈벌이 수단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전부 다 몰려가고 외과에는 의사들이 부족하고 이런 류의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대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원을 늘리면 전부 다 경쟁자들이에요. 경쟁자들이 늘어나면은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떤 그 현 정권의 문제나 앞으로 사적인 어떤 의료 영역 이런 부분들을 공공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번 서정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수정당 후보로 원내에 진출할 경우 현실적으로 소수정당 소속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반드시 하고 싶으신가요? 예, 제가 지난 더 밝은 미래당 당대표가 아마 경력이 있어서 이런 질문이 온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정당은 지금 뭐 난립하고 있는 상황 전에는 59개 정도의 정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대 여당과 야당 2개만이 기억할 뿐이지 다른 소수정당들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수정당으로서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에 대기업이 있다면 우리 같은 소수정당은 일종의 벤처기업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소수정당은 각각의 민의를 수렴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거대 야당이 민의를 수렴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그 개혁과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서 49대 51이라고 하더라도 51은 이게 입법이 되지만 49의 의견들은 굳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음 후세대들에게 그 의견이 의미가 있음을 끝까지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각 소수 정당은 각각의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슨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소수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색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들이 두루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 K정치혁신연합당에서는 밀락, 그 다음에 평화, 생태, 지속, 그리고 대전제인 혁신의 가치를 저는 소수정당의 한 원내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물론 그것들이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지금에 있는 거대 야당들이나 여당은 이해관계나 그들의 기득권에 이익이 되는 데에서 편을 선다면 우리 K정치혁신연합단의 국회의원들은 바로 국민들이 행복하고 더 밝은 좋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바로 입안을 하는데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질문과 답변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2분 동안의 자유 발언 순서입니다. 후보님들의 정책 생각을 마지막으로 우리 평가단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니 다들 끝까지 힘내주십시오. 그러면 순서는 아까 순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김선영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는 우리 탈북민들은 한국에 오면 제 한민족이라고 국적을 다 줍니다. 자녀들도 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 제3국을 온 탈북민 자녀들은 국적을 주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 탈북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혜택은 없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13살 미만 아이들이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응하다가 군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면 중국에서 뭐 우리 탈북민들이 원하는 아이들을 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팔려가서 자식을 낳는데 이게 더 잘 살자고 이 한국에 왔는데 그 자녀들도 국적까지 다 줍니다. 근데 이게 군대 문제가 그 아이들이 청소년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면 말도 모르는데 군대를 내보내니까 아이들이 적응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까지 옵니다. 그리고 또 그 군대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무서워서 다시 국적은 받았지만은 중국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대서
통일부도 가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 북한 청소년들은 선택이에요. 그래, 그분들도 좀 선택을 해서 잘 적응해서 이 군대 문제도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그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에 있는 자식들의 한국 남자 자식들을 다 데리고 오면 그래도 우리가 인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평가단 여러분, 기호 1번 김선녀 후보이십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시민보이신 이정 후보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욕심의 부족함, 또 더구나 두 가지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않게 뜨겁고 충정심이 강합니다. 저는 그 정책을 아까 시간이 좀 짧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헛옷으로 나가는데 지금 95%가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과거에는 뭐 수출도 하고 많이 좀 활성화가 됐지만은 지금 현재 소각되고 그 소각된 매연은 다 우리 공기로 우리가 들여 마시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는 저희 꼼꼼하고 창의력 있고 천재성 있는 장애인들과 같이 결탁을 해서 협력해서 환경도 또한 그 일자리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은 좀 느리지만 굉장히 아이디어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능력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 계획해서 지자체나 또 정부 기관에 조금의 공간만 협조해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더 많은 현안들이 제가 구상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 짧은 시간 관계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호 2번 이희정, 2번만 2번입니다. 저는 2번 싫어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민평가단 여러분, 기호 2번 이희정 후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후보이신 우리 노금선 후보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발언인데. 네. 저는 제가 아까 제안드린 그 출산율 정책, 기업 출산율 정책을 여야 막론하고 이거는 발등에 불을 끄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거를 바로 효과성 있게 실행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는 논리가 뚜렷한데 진보 측에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어떤 더 내고 덜 받고 하는 식의 그런 기금 고갈을 기초로 해서 더 내고 덜 받자는 식의 그런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경제 안에서 여러 변수들 속에서 존재하는 다차 방정식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 운영자가 출생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기타 등등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미래 운명이 달라지는 애고요. 그리고 거꾸로 기금을 무조건 모으면 좋다가 아니라 기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연금의 이런 논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나라당의 예전에 그 박근혜 대표가 훨씬 더 진보적인 연금 개혁안을 냈었다는 걸 아십니까? 예.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국가 자산에 대한 관리입니다. 3,000조가 넘는 그런 국가 자산을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거론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유의 문제들을
반드시 제기할 거고요. 이제는 대안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수권 능력이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제게 권한을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평가단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 3번 노금선 시민후보였습니다. 그러면 4번 서정미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와 정치 문화를 바꾸는 역사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지금 우리는 선거를 할 때마다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대 양당 제도의 폐해를 경험했고 비례대표 준연동형 제도화에서 위성정당 난립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선거문화, 혁신적 정치 문화를 선도하는 데는 여전히 인색하기만 합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차악을 선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여기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저마다의 위치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되어 시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이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정 자신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기호 4번 서정미를 선택해 주십시오. 투사 서정미는 윤석열 정부 심판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후보 서정미는 시민 주권 세력에서 시민 권력으로의 대전환을 앞당겨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K정치의 모범을 창출하여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세계 속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K정치연합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시민후보 기호 4번 서정미,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가단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 4번 서정미 후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1차 여성 후보 자유 발언까지 다 들었고요. 이제 시민평가단 투표가 남았습니다. 우리 후보님들은 지금 후보님들 앉아 계시는 게 편해요? 아니면 저 여기까지 아직 체크가 안 돼서 지금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후보님들이 착석을 하시거나 자리를 옮기시는 게 맞지 않아요? 앉은 채로? 예. 저희 감독님이 앉은 채로 진행하시라고 합니다. 내거만 평가를 받아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우리 리모컨 조절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요. 그 이후에 저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표 관련된 내용을 아까 설명 들으셨지만 제가 이제 또 차근차근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후보님들 네 분 이제 번호 기억하시죠? 번호 이따가 뜨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원하시는 후보의 번호 2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1, 2면 1, 2, 뭐 3, 4면 3, 4 이렇게 눌러주시고 녹색 OK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릴게요. OK 버튼이 전송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1, 2, 3, 4만 눌러놓고 난 투표 다 했어 하고 앉아 계시면 전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녹색 OK 버튼은 꼭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투표를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바뀌었어.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빨간색 버튼 기억하시죠?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 숫자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숫자 지우시고 다시 원하시는 번호 2개 누르시고 녹색 OK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 한번 1번부터 4번 후보를 준비했습니다. 즐겁다 후보부터 설렌다 후보까지 한번 2개를 누르시고 녹색 OK 버튼을 눌러주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즐겁고 기쁘다 하면 1번, 2번 누르시고 OK 누르시면 되겠죠. 나는 오늘 기쁘고 설렌다 하면 2번, 4번 OK 하시면 되겠고 흥겹다, 설렌다 하시면 3, 4 OK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벌써 지금 42분 정도 네, 하고 계시네요. 지금 여기 뒤에 네, 실시간으로 응답 카운트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한 50여 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네, 잘해주고 계시네요.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빨간색 버튼 누르시고 다시 번호 누르시고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전달받기로 거의 투표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1초 만에 이렇게 짠 하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바로바로 공정하게 중간에 맺고 끊고 없이 바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 근데 100%는 아닌 거 아시죠? 요거 환산해서 다 총합해서 1000점 만점으로 최종 순위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끝난 트로트 프로그램도 다 기억하시죠? 다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투표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투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4번 성함 보이시죠? 후보명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후보 2개의 번호를 한꺼번에 누르신 다음에 녹색 OK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해보셨다고 거의 10초, 20초도 안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거의 90%가 지금 투표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숫자 2개 누르시고 연달아서 누르시고 OK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5, 6, 7, 8, 9는 아예 눌러지지 않는 거 지금 확인되셨죠? 눌러보셨을 텐데 아예 눌러지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대단해. 어느 곳을 가도 이렇게 빨리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죠? 그러면 결과 보고 네, 바로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5, 4, 3, 2, 1 결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표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게 100%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환산해서 나중에 다 정리해서 최종 순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여성 후보 정책 오디션 모두 마치겠습니다. 2부는 10분간 휴식하고요. 3시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K정치연합 시민후보 정책 오디션에서 여성분 1번이 김선희, 2번이 이희정, 3번에 노금선, 4번에 서정미 후보가 이렇게 1층 그다음에 2층 3층에 오디션의 점수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공기 전체가 1번 김선효 좀 답답하니까 한기를 좀 시키기 위해서 문을 좀 이희정 열어주시기 후보는 바랍니다. 18점, 노금선 후보는 18점, 서정미 후보는 서정미 후보는 55점으로 오디션이 끝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